주역 강독 44번째 천풍구괴 시작하겠습니다. 강사 장현숙입니다. 천풍구는 상괴는 근괴로 되어 있어요. 근괴. 그리고 하괴는 손괴로 되어 있습니다. 근괴는 하늘을 상징하죠. 그리고 손괴는 바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천풍구가 됩니다. 물상을 보면 바람이 하늘 아래에서 부는 모양이죠. 바람이 불면 만물을 만나지 않는 것이 없다 해서 구께는 만날구 해서 만남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 어떻게 만나는지. 구께 전반적인 괴상을 보면 지금 위에 5개는 다 양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하나만 음이죠. 천풍구 앞에 택천괴를 하는데 택천괴 같은 경우는 음효가 가장 위에 있고 이 음효를 하나 남은 음효를 양들이 어떻게 결단하는가에 대한 괴가 택천괴괴였죠. 근데 지금 천풍구괴 같은 경우는 하나의 음효가 지금 막 생겨나는데 이렇게 생겨나는 이 음효를 양효들이 어떻게 만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괴사랑 효사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괴사에 들어가면 괴사 처음 시작하는 구는 여장, 물용, 취녀가 되어 있어요. 장은 장할 장, 굳세다, 씩씩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일단 여장을 보면 여자가 굳세니 여자가 굳센 여자. 왜 굳세다고 할까요? 지금 천풍구 같은 경우는 하나의 음효를 여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이 하나의 음효가 생겨나면 계속해서 자라게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여자가 굳세게 자란다 하여 여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물용 치녀라고 했어요. 치녀, 물용. 그 여자를 취하지 말라라고 했죠. 왜 그러냐 하면 예전에는 음효를 여자라고 보고 예전에는 여자를 취하는 것은 오래도록 지속해서 가정을 이루려고 하는 건데 지금 하나의 이 음효는 계속 자라면서 수많은 양들을 만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모습이 있는 여자는 취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물용 치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여자를 약간 낮춰보는 그런 관점이 있는데 앞으로 장성하게 될 여자를 취하지 말라 이런 뜻도 있습니다. 왜 취하지 말라고 하냐면은 오래도록 관계를 지속할 수 없기 때문에 취하지 말라는 거죠. 다음에 이제 초육으로 가겠습니다. 초육은 개우, 금리, 정길, 유유왕, 견흉, 그리고 리시, 부, 척촉이라고 돼 있어요. 그냥 이렇게 보면 엄청 암호 같죠. 개는 멜개예요. 어디에다가 맨다는 뜻. 그리고 금리는 니는 말뚝니죠. 말뚝. 그러니까 새 말뚝에다가 무언가를 맨다는 뜻이에요. 새 말뚝에다가 매니까 정길, 바르게 되어서 길하다. 이렇게 돼 있죠. 새 말뚝에 무엇을 매냐 하면은 지금 음효 하나가 막 생겨났잖아요. 이 생겨남이 더 이상 자라지 못하도록 음이 더 이상 자라지 못하도록 새 말뚝에 매면은 바르게 되어 길하다라는 뜻이에요. 음이 미약할 때 제지해야지 더 자라면은 제지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막 자라날 때 이때 새 말뚝에 매어서 강하게 저지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유유왕 견흉이라고 돼 있죠. 나아갈 바가 있으면 흉함을 보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막지 못한 거죠. 이 음효 하나를. 그렇게 되어서 음효가 이렇게 자라나게 되면 나아가게 되면 주역에서 위로 자라는 것을 왕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내려오는 것을 레라고 하죠. 자라는 것게 되면 견흉, 흉함을 보리라. 그런 다음에 리시 부촉촉이라 됐죠. 리는 여윌리예요. 여위다. 여윈 돼지. 그러니까 이게 마른 돼지죠.
마린 돼지가 척촉은 뭐냐면 띨척 띨촉이에요. 마른 돼지가 날뛰고 또 뛴다 이런 뜻이죠. 이 마른 돼지는 누구겠어요? 지금 바로 초육입니다. 초육이 돼지는 음한 동물이면서 조급한 동물이라고 해요. 그런데다가 지금 아랫자리에 있잖아요. 아랫자리에 있으니까 이 아랫자리에 있음을 여위다라고 표현을 한 거죠. 여윈 돼지가 이렇게 아까 말뚝으로 메어놓지 못하면 뛰고 또 뛰고 싶어 하는 거죠. 속으로는 양을 없애려고 소멸하려고 잘하려는 마음을 안에 앙큼하게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초육의 효사가 그렇게 되고요. 그러면 이 초육과 만나는 지금 천풍국의 같은 경우는 하나의 음효를 다른 양효들이 잘하는 걸 저지하면서도 또 만나고 싶어 하거든요. 왜냐하면 음양은 항상 같이 만나고 싶어 하기 때문이에요. 구이 같은 경우는 입장을 보면 바로 초육과 비의 관계죠. 바로 옆에 있으면 비하는 관계예요. 그래서 이 음효랑 만나기에 가장 유리한 조건의 사람이에요. 사효 같은 경우, 구사효 같은 경우는 초육과 정응의 관계이긴 하지만 사실은 초육은 구이와 만나요. 음과 양이 바로 옆에 비하는 관계로 있기 때문에 만나기가 쉽죠. 그런데 이때 구이가 초육과 어떻게 만나느냐 하는 것이 구이의 효사입니다. 일단 포유어라고 되어 있어요. 무구, 분리, 비인이라고 되어 있네요. 포유어에서 어는 고기인데 이 고기는 초육을 상징해요. 아까 돼지를 상징하는 것처럼 이 고기도 초육을 상징하죠. 음한 성질을 가지고 아름다운 것을 초육을 상징합니다. 그 초육을 포라는 것은 꾸러미 포 또는 쌀포, 이게 싸다는 뜻이거든요. 싸서 기른다. 고기를 이렇게 싸서 기르는 것, 그 형상입니다. 그렇게 하면 무구하다. 그리고 분리 빈, 이 빈은 손님 빈이죠. 손님에게는 이롭지 않다고 되어 있어요. 앞을 보면 그게 무슨 뜻이냐면 초육과 만날 때는 진실한 마음, 그 고기를 이렇게 싸서 기르는 것과 같은 진실한 마음으로 만나야 된다. 왜냐하면 초육은 다른 양들에게도 지금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초육에게 진실한 마음을 얻기가 어려워요. 구이 같은 경우는. 그런데 구이는 초육에게서 진실한 마음을 굳게 기르도록 제어하는 만남을 해야지만 허물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지만 분리빈, 다른 손님들에게는 이롭지 않다. 다른 사람에게 딴 마음이 있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만남을 해야 된다, 구이는. 다음에 이제 구삼에는 만남을 한번 볼까요? 구삼도 사실은 하나 양이잖아요. 그래서 초육을 만나고 싶어 해요. 그런데 보면 둔무부라고 되어 있죠. 기행차저 려무대구. 둔은 엉덩이 둔, 그리고 부는 살갗부예요. 살갗. 엉덩이에 살이 없어요. 그러면 굉장히 뭔가가 불편하겠죠. 그리고 기행차저인데 차는 머뭇거릴 차, 머뭇거릴 저예요. 엉덩이에 살이 없는 상태로 머뭇거리는 거예요. 지금 구삼의 상황을 보면 구삼은 초육과 만나려고 하지만 중간에 구이가 있잖아요. 구이는 중환자예요. 자기가 만나고 싶지만 지금 구이가 아랫자리에 있으면서 이게 만남을 방해하고 있죠. 그래서 구이를 시기하고 미워하는 마음, 그리고 자기 아래에 양을 깔고 있기 때문에 이 거처가 불안한 것, 이 모든 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육에 대한 마음은 남아있기 때문에 떠나지를 못하는 것, 이런 마음을 둔무부 기행차저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자기한테 욕심, 사실은 구삼 입장에서는 초육이 비하는 관계도 아니고 응하는 관계도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만나야 될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떠나지 못하는 것을 둔무부 기행차저라고 했습니다. 려 무대구, 려는 위태롭게 여기면
그런데 구3이 위태롭게 여겨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구3은 손괴에 속해 있잖아요. 손은 겸손한 채. 그래서 그리고 또 구3이 양의 자리에 양이 왔죠. 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보니까 위태롭게 여기면서 자기를 반성하는 거죠. 그래서 무대고 큰 허물이 없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4의 만남을 볼까요? 구4의 만남은 일단은 포무어라고 되어 있어요. 아까는 구2는 포유어인데 지금은 포무어죠. 그러면 구4의 입장에서는 고기가 싸지 못하겠다라고 되어 있다. 그죠? 그 다음에 기흉이라고 되어 있어요. 기는 흉함이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구4는 보면 초육과 정응의 관계거든요. 아까 구2는 비의 관계라 했잖아요. 정응의 관계라면 초육을 만나야 될 사람, 응하는 관계죠. 그런데 만나지를 못해. 그 포무어라고 되어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정의천에 보면 지금 구4 같은 경우는 부정한자죠. 부정한자. 그리고 중하지 않죠. 그리고 부중한자죠. 부중한자죠. 지금 윗사람이 되어서 아래 사람을 잃는 것은 도리를 잃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윗사람이 도리를 잃지 않았는데 아랫사람이 떠난 경우가 어디 있겠는가 이런 말이 있거든요. 아랫사람이 떠나면 흉한 병고가 일어난다 해서 기흉이에요. 그러니까 구4 같은 경우는 초육이 자기와 정응의 관계라고 이렇게 해서 안심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윗사람으로의 도리를 하고 있어야 되는 사람인 거죠. 그런데 부정부중하죠. 그러니까 초육 입장에서는 이런 사람을 만날 이유가 없는 거죠. 중정의 덕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저는 이 구4를 공부하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저도 시간이 흘러서 어느샌가 어른이 되더라고요. 어른이 되면 아래에 사람이 생기게 되죠. 그런데 그 아래 사람이 저 곁에 머물 때도 있지만 또 떠날 때도 있는데 그 떠날 때를 가만히 보면 왜 떠났는가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생각을 할 때 지금 구4의 포무어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윗사람이 중정의 덕이 있는데 아래 사람이 떠날 리가 없는 거죠. 아래 사람이 떠난다는 것은 내가 어떤 도리를 잃었는가 잃지 않았는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 바로 구4의 효사에서 말하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구5는 이기포가라고 돼 있죠. 기는 박달나무기예요. 과는 오이과. 박달나무가 오이를 싸고 있는 거예요. 그 박달나무 잎이 무성한데 그 오이가 지금 타고 올라가면서 이 오이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데 그 오이를 박달나무 잎으로 싸고 있는 거죠. 생각만 해도 뭔가 굉장히 푸근하죠. 그리고 함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함장은 먹음을 함, 장은 밝을 장 또는 아름다움 장. 그 밝음을 아름다움을 머금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유운자천, 운은 떨어질 운이에요. 하늘에서 스스로 뭔가가 떨어지죠. 지금 구5 같은 경우는 군주의 자리예요. 군주의 자리인데 원래는 구2와 정응의 관계가 아니죠. 둘 다 양이니까. 그래서 만나는 관계로 보면 만남이 없는 사람이에요. 지금 만나야 하는 괴에 만남이 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군주는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인데 누군가가 아래 사람을 만나야 그것을 제대로 다스릴 수가 있죠. 그런 군주가 어떤 마음을 먹어야지만 정응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만날 수 있냐 하면은 바로 함장입니다. 오이를 이렇게 쌀 수 있는 푸근한 마음과 안에 밝음을 머금을 수 있는 마음. 지금 구5 같은 경우는 중하고 정한 자죠. 그런 마음을 품고 있으면 유운자천, 하늘로부터 떨어짐이 있다. 그러니까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날 수 있다. 군주로서 만나야 할 현자를 구하는 마음을 낼 때 자기의 덕을 먼저 중정하게 아름답게 가득 차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하면 스스로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것이 있다. 이것입니다. 다음에 상구 같은 경우는
구기 각이죠. 각은 뿔각이에요. 린, 인색할 린, 무구. 이 무구는 허물이 없다가 아니라 허물할 곳이 없다예요. 허물할 곳. 허물할 곳이 없다는 것은 내가 누군가한테 하소연할 데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상구의 이게 입장을 보면 상구는 가장 높은 자리에서 그리고 양이죠. 양의 자리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서 강한 자질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 입장에서 사람을 만나겠다는 거죠. 근데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서로가 필요하고 또 서로가 낮추고 굽혀서 그 서로의 뜻을 따르고 좋아하는 관계에서 만날 수가 있는데 지금 상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뻣뻣하죠. 그리고 고고하고 강하죠. 그렇기 때문에 뿔로 표현한 거예요. 그것을. 그런데 어떻게 만날 수 있겠냐는 거죠. 인색하다. 그러면 허물할 곳이 없다. 이렇게 만나는 것은 자기가 스스로 초래한 것이기 때문에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천풍구 전반으로 살펴보면서 만남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저는 구사의 포무어 기흉 그리고 구오해 함장이란 말이 가장 와닿았습니다. 자기 안에 아름다움을 가득 채우고 덕을 채웠을 때 사람을 그게 맞는 사람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상 천풍국에 마치겠습니다.